네, 한 주의 끝.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빠진 영향 받아가면서 현재는 2,8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68% 정도 하락하면서 84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2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일단 모두 다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IT 투톱, 반도체 쪽이 상당히 또 많이 빠지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까지 모두 다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IT 쪽에서도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다 파란불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테슬라의 주가가 좀 밀렸죠. 오늘 2차 전지 쪽도 함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가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SK바이오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는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HLB가 어제 또 시간 외에서부터 그룹주들 하락이 컸습니다. 현재는 7% 정도 약세권에서 움직이고요. 삼천당 제약 오늘도 3%가량 하락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루닉 같은 의료기기 쪽 좀 강하더라고요. 뷰노부터 해서 시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 최근에 밸류업 관련한 모멘텀에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일부 증권주는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또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 넷마블과 펄어비스 각각 2에서 3% 올라가고 엔터 안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는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오랜만에 좀 시세가 연속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이외에도 로봇주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7%가 넘게 내려가고 있다 정도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전략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9월에는 금리 인하가 좀 확정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섹터의 순환매가 시작이 된 건지 기술주 내려가고 중소형주 올라가고 어떤 섹터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그 CPI가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면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쪽을 차익 실현해서 이제 그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가는 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간 것은 아니고 또 어제 빅스 지수 보면은 시장을 매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섹터의 로테이션이 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롱숏 전략이 많다 보니까 이 러셀 쪽을 이제 숏했던 그 어떤 자금들이 숏커버를 좀 급하게 하면서 이쪽 자금을 빼서 그쪽으로 좀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거는 이제 미국의 상황이었던 거고 또 빅테크들이 지금 7월 23일부터 실적 발표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일단 아마 시장은 매크로 쪽을 조금 바라보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매크로 쪽에서 좀 주목해 보실 부분은 일단 시장은 이제 CPI는 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선은 더 이상 이제 두진 않을 것 같고 결국엔 저는 오늘 시장이 약간 움직인 거는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우려하는 경기 민감 쪽으로 좀 약간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부를 또 뜯어보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배팅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지표 하나가 고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물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는 눌렀고, 근데 고용을 얼마나 더 조금 부러뜨릴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사실 고용이 실업률이 4.1%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고용 계속 쳐다볼 거고, 임계점은 4.5 정도로 보고 있어요. 4.5가 됐을 때
아마 그 다음은 뭘 볼 거냐? 소매 판매 볼 것 같거든요. 소비 지표를 보고 소비 지표가 또 꺾인다.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너무 막 여기에 대해서 놀라시기보다는 일단은 금리가 떨어지면 뭐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조를 가져가신 돼.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이제 CPI 꺾였지만 이제 고용이 실업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시장 대응을 앞으로 좀 해나가실 부분이 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원래도 어려웠는데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용부터 해서 우리 매크로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주 오늘 좀 많이 떠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제약 바이오가 될 텐데 저희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전략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늘 이 시간에 체크해보는 게 있죠.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의 매수 강도 상위 2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이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어느 쪽에 주목을 했는지 보니까요. 확실히 숫자로 찍히는 수출입 데이터 잘 나오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화장품, 음식료, 전력, 인프라 여전히 좀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제약 바이오가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오늘 또 이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여전히 담아가는데 오늘 또 반도체는 빠지고 있어요. 하나씩 전략 좀 섹터별로 체크해볼까요? 일단 최근에 수급에 들어오지 않았던 섹터 중에서 들어오는 거는 지난주부터 보여졌던 게 이제 제약바이오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제약바이오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섹터 자체는 이제 금리와 동조화되는 흐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 인하가 계속 이제 좀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고 10년물 국채금리나 2년물 국채금리 빠지는 기조를 따라서 아마 바이오는 반등의 여부를 결정을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나 뭐 화장품, 전력 인프라 이런 쪽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나라도 실적 장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의 스타일이 좀 급격하게 바뀌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도로방지턱 같이 좀 충격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숫자 나오는 시기가 도래한다면 결국에는 그 실적 시즌에 모범생들로 다시 좀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매크로를 봤다면 이제 실적 시즌 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제로 숫자 이런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에서는 확실히 또 숫자로 증명해내는 기업들 골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그러한 기대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이 부분까지 체크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 기대주 종목으로 한번 꼽아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현대 로템을 좀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현대 로템을 또 가지고 오셨어요. 화장품 안에서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화장품이요? 종목 있을까요? 네. 화장품은 지금 이제 7월 들어서도 계속 이제 화장품 일부 조정 받는 모습도 나오긴 했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신고가 같고 오늘은 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번 주에 싱가포르, 홍콩 쪽에서 IR을 좀 장기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도 강하게 유입이 되었고요. 자회사 인그루드랩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북미 쪽에서 잘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기관 쪽에서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잖아요. 근데 그 인디 브랜드 비중이 60%에다가 일단은 그 마진율이 좋은 프리몰드가 강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기관들은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또 화장품 관련주들까지 체크해봤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현대 로템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2.0 수혜주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2.0 시대를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당선이 된다면 아무래도 스트롱맨이 돌아왔기 때문에 방산주 수혜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 부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이 시기에 방산주를 받은 이유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토론 이후에 트럼프 2.0을 이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나토 32개 회원국 중에서 23개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지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이외에도 사실 그 나라별로 국방비 지출을 좀 늘리려고 하는 기조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 주요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좀 돈 내놔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재집권에 미리 대응하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180대만 이제 실행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820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납품 실행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9월에 폴란드에서 열리는 이제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를 계기로 해서 K2 추가 수출에 대한 체결 가능성이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 최근에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J라고 하는 그룹하고 납품 생산이나 납품을 위한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은 기대감으로 이제 좀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지난달에 만료된 기존 컨소시엄 계약을 이제 연장을 또 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추가적인 이행 계약 연내 체결을 기대하는 그런 좀 기대감,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2 전차 관련해서요. 거기다가 또 이런 방산 전시회 가면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으로도 잘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하반기 실적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K2 생산이 국공 재납품 쪽으로 대부분 이제 1분기에 완료가 됐고 2분기부터는 이제 폴란드양 K2에 대한 매출이 인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부터지만 하반기는 더 아마 좀 가파르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한 4조 조금 안 되는 수준, 영업이익은 한 3조 2천억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하반기에 어떤 이제 추가 수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방산업체 중에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수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란드 국방부가 연내에 추가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루마니아 쪽하고도 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란드 이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 중동까지 수출 파이프라인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있을 MSCI 지수 편입에도 일단은 후보군에 거론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LIG 넥스원과 함께요. 일단은 현대 로템이 이전의 고점 부근까지 좀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루마니아와 폴란드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2,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스플로, 인프라 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국산화, 이건 또 굉장한 호재거든요. 네, 이제 이 회사는 반도체 공정가스 공급이나 이제 제어 같은 것들을 하는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 뭐 피팅, 밸브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국산화에 이제 성공을 해서 납품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그 뭐 시공용 클린룸 설비에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장비용은 이제 공정 장비 쪽에 사용이 됩니다. 지금 그 일단 고객사 쪽에서 외국산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 니즈가 굉장히 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제 캐파를 이제 투자를 좀 밀어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실적에도 좀 영향을 미쳤었는데 아마 이제 디램이 그 HBM으로 인해서 캐파로스가 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클린룸부터 이렇게 좀 인프라단 좀 늘려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보셨던 현대로템처럼요.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이 사이클을 타면 거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시공용의 경우에는 전방 클린룸 투자 확대에 따라서 아마 실적 기대감이 앞으로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올해가 뭐 한 590억, 내년이 한 1000억 정도로 YOY 이런 100% 성장할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아마 인프라 투자는 한 2, 3년 정도는 계속해서 좀 사이클 지속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화라든지 어떤 그
후공정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규 팹에 대한 이제 매출액 증가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앞서서는 이제 그 인프라단 말씀드렸는데 이제 장비용 쪽도 침투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제 이 업사이클 구간에서 좀 저평가된 인프라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평가된 종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또 사들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3%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잡아서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어쨌든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반도체가 조금 조정을 네. 받고 있는데요. 이번을 기회로 해서 기관들이 수급 유입되는 거 잘 체크하시면서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플로 목표 주가는 12,000원, 손절가는 8,400원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